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트코인 어제 불금이라고 또 과하게 술 먹고 뻗었습니다. 다시 한번 8,000불대 밑으로 내려와 주면서 지금 현재 가격 7,969불, 도미넌스는 66.1%, 알트코인들 역시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시겠지만 과음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콘 프로젝트, 아이콘 루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죠. 탈중앙화된 아이디, 그 프로젝트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가 있는데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이 협력 업체 이사장으로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한민국 프로젝트 그라운드X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 8곳을 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스타트넷, 리터, 굿모닝, 디칼고, 룬, 모노폴리, 프로토콜 스플릿, 튠 토큰 등이 있고요. 이름으로써 총 47개의 파트너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들 방문자 랭킹을 또 이렇게 매겨봤다라고 합니다. 1위는 당연히 빗썸, 2위는 업비트, 3위는 코인빗, 4위는 코인원인데요. 그 아래로는 저는 이제 들어본 적도 없는 거래소들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죠? 아, 들어본 적 있는 거래소 있네요. 호오비 코리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웬만하면은 믿을 수 있는 큰 거래소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바이낸스를 쓰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수수료도 싼 편이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로피언 중앙은행 연합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G7에게 전달을 해줬었는데요. 이번에는 G20에서 IMF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잠재 리스크 연구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 재무장관의 말에 따르면은 다가오는 18일 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세계은행 연차 총회 직후에 G20 재무장관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2개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용들로는 암호화폐 자산 취급과 디지털 경제 납세에 관련된 것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G20와 브릭스 국가들이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과 재무당국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서 독일 재무장관, 최근에 리브라 등 세계통화의 출현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재무장관이랑 독일 재무장관이랑 리브라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 독일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리브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유로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독일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리브라가 발행이 된다라면 사용할 것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73% 정도가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리브라 협회 같은 경우는 G7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보더니 와, 이 사람들이, 이 국가들이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 리브라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이 보고서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위협적이다. 이런 부분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놀랍습니다. 자, 아무튼 G7 보고서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위협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리브라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와 공존할 수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 및 법정 화폐 체제 보호, 그리고 절대로 기존에 있는 미국 달러나 유로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오픈소스인 리브라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글로벌 혁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국가들이 안 믿는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이미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자, 과연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이렇게 성명서를 낸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은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들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디지털 화폐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리브라만이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이 미국이 가진 유일한 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리브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통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중국이 독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 중국의 독재만큼은 꼭 막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NBA 사태라든지
중국의 돈에 굴복하는 미국 기업들, 스포츠 업체들 굉장히 많죠. 일단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조선족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말은 잘 못 알아듣지만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전 세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자금력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모두 다 이제 주의를 해가지고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암호화폐 사기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는 부러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본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사기조사위원회가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이 터진 후에 그제서야 나서는 거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를 하는 쪽으로다가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더욱더 강력한 처벌 생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흥미로운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팩스의 발행사인 팍소스 그리고 스테이블 유니버설 HUSD 바로 후오비 스테이블코인인데요. 이들이 팩스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팍소스의 공동 창업자는 엄격하게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팩스와 HUSD의 이용자를 확대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후오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터키 리라화와 테더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터키, 미국, 시리아 가지고 최근에 좀 시끌시끌 했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나 법정 화폐 상황이 그닥 좋지가 않죠. 이 서비스가 정식 출시가 되게 되면은 터키 내에 은행 계좌로 테더를 구입한 후에 후오비 글로벌에서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터키 국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터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관련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명 거래소 폴로니엑스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서클에서 분리 및 독립돼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름은 폴로 디지털 에셋이 될 것이고요. 해외로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미국 사용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에 있었던 미국 사용자들은 거래가 역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강압적이고 불투명한 규제 환경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의견은 안소니 팜플리아노의 의견인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을 벗어나게 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미국 정부의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제를 더욱더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팜플리아노 트윗이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 텔레그램 토큰 같은 경우만 해도 SEC가 막았죠. 니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좀 개겼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회사를 독립을 따로 시켜가지고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하게 돼버리면은 미국으로서는 이제 손해를 보는 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 암호화폐 좀 미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짤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퍼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프랑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리포터가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프랑스 순방 중인 것 같죠? 그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You have very low unemployment rate in the US and we have a very high unemployment rate in France. How come? What's the recipe for? Well, maybe we have a better president than you do. 트럼프 대통령님, 미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보다 실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대답으로 아마 미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 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프랑스 대통령 마카롱씨 혹은 마크롱씨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대통령 은근히 좀 자존심 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폼플리아노가 이렇게 트윗을 날립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설립된 지 3년도 안 돼가지고 1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을 했다. 짜오짱펑씨 천천히 갑시다. 다른 사람들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때 짜오짱펑이 우리 바이낸스는 수익의 대부분을 재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욕심이 엄청난 인물이죠. 바이낸스가 정말 끊임없이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8일부터 사용자들의 달러 예금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간만에 칼다노, 찰스 호스킨슨에 관련된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발란스와 칼다노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이 짝퉁을 없애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결과물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찰스 호스킨슨의 트위터 페이지인데, 지금 보시면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칼다노이고요. 또 이렇게 멋있게 셀프샷도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왕 찍는 거 이제 한 손에는 이 닭꼬치라든지 핫바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찍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이라도 말이죠. 좀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네요. 좀 많이 좀 드세요. 자, 그 다음엔 알트코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미 작년에 암호화폐 겨울을 겪으면서 많은 암호화폐들이 사라져 갔는데요. 최근에는 또 낮은 채굴 수수료에 반감기 부담까지, 알트코인 채굴 중단 급증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토깽이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채굴로 벌어들인 채굴 수수료가 약 13만 달러. 일단 이 채굴 회사 기준이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6,000달러인데 비트코인 캐시는 104달러, 라이트코인은 453달러 등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 채굴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XRP는 채굴이 안 되는데 갖다 어거지로 붙여놔가지고 어느 정도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알트코인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라져 주는 것이 다음 불장이 왔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잡 알트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물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아니면은 전부 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투기판 난장판이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그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레받기에 딱 담아가지고 휴지통에 딱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들어간 돈들 제대로 된 프로젝트들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발전해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리 선생 한번 봤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보면요. 최근 이렇게 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이 8,200달러 위에서 이렇게 머물러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8,000불 아래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자,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드크로스가 얼마 전에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데드크로스가 곧 있으면 하나 더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데드크로스는 다가오는 10월 25일쯤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더 심하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혹시라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격이 이 채널 하단에 닿을 때마다 번쩍번쩍 이렇게 점프하는, 마치 이제 철판에 발을 디딘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발을 딱 디니까 바로 점프를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떨어지고 말 것인가, 항상 스탑로스 잊지 말아라 라고 이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다른 분석들도 잠깐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지지선이 7,200달러 여기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뉴스 BTC 같은 경우는 주요 지지선은 7,800달러이며 그 이하로 떨어지면 7,5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7,400달러. 그리고 제가 어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유일하게 플랜 B만 11월 중순까지 10,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셉 영 같은 경우는 6,000달러대까지 보고 있고요. 과거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단기 고점 대비 40% 하락 후 100% 이상 상승하는 강한 반등 흐름이 뒤따랐다. 지금 현재 하락률이 35% 정도, 그래서 40%까지 이렇게 6,000불 찍은 다음에 강한 반등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랠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V자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의 9은 비트코인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세력은 그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여 줄 것인가, 아니면은 속일 것인가. 이제 10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좀 굉장히 복잡한 기분, 기대가 되는 동시에 약간 걱정도 되는, 이거 마치 피자와 짜장면을 섞어 먹는 그런 비빔밥 같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윌리 우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화폐의 평균 나이가 27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 10년 좀 넘었죠. 이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나이는 전체 수명의 40% 지점에 왔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사람 수명이 100년이라고 쳤을 때 비교를 해보면 한 40살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이야, 이거 비트코인에게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10살밖에 안 된 게 인간으로 치면 40살이다. 완전 이거 애늙은이가 따로 없네요. 자, 물론 저는 비트코인이 27년 이상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많은 상승 또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마음이시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정말 열심히 모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에서 나오는 광고들 마무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재생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 토마토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